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시장론의 기본서 공부를 우리가 다 마무리 지었고요.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과서에 있는 기본서 내용들을 다 정리하시고 나면 문제풀이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6강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우리 노동시장론 전체 파트가 4파트이긴 하지만 파트 1,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의 이해 파트 쪽에서 워낙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요것은 저희가 문제풀이 시간에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챕터 1 노동시장의 이해에 관한 문제들을 좀 쭉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관련되는 파트별로 문제수를 좀 배분해서 함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노동시장의 이해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노동시장론은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챕터 1에서 우리가 노동시장론, 다시 말하면 노동의 수요이론과 노동의 공급이론, 탄력성이론,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균형 분석까지 공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챕터 2에서 이제 임금론 공부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임금론 쪽에서 뭐 임금의 개념이라든가 임금 결정 이론이라든가 또는 임금 체계에 관한 얘기도 공부하죠. 연금급과 직무급, 고정급, 변동급의 문제입니다. 시간급 또는 성과급이라고도 분류가 되는 그래서 임금 체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 격차 이론도 좀 공부를 하고, 자,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챕터 2 임금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에 가면 실업론을 공부하죠. 실업론. 그래서 실업의 개념이라든가 실업의 유형, 그 다음에 각각 그 실업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 챕터 4에서 노사관계론을 공부합니다. 노사관계론. 그래서 노사관계 이론에 관한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스템 이론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던롭의 시스템 이론. 그 다음에 노동 3권론도 여기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단체 결성권이라든가 또는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노동시장론이 이렇게 4개의 큰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서 시간에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챕터 1 노동시장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요. 자, 다음 중 노동 수요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노동 수요의 특성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노동 수요의 특성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노동 수요는 크게 유발 수요 내지는 파생 수요로서의 성질과 결합 수요로서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 수요는 유발 수요의 성질로부터 생산물 시장, 노동을 다시 말하면 노동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여 만든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부터 유발 또는 파생되는 수요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2번째, 노동 수요는 결합 수요입니다. 즉 노동 수요는 독립적인 수요가 아니라 다른 생산 요소, 예컨대 자본 등과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수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합 수요, 유발 수요 또는 파생 수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때 노동 수요에서의 수요의 개념은 노동 공급에서의 공급의 개념과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수요 공급의 개념처럼 유량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일정 시점에서의 개념인 스톡 개념, 즉 저량 개념과는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을 섞어서 1번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럼 노동수요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노동수요는 유발수요 내지는 파생수요라고 우리가 공부했고요. 2번째 결합수요 맞죠? 그 다음에 3번째 유량의 개념이잖아요. 유량의 개념. 이거는 뭐 노동수요가 아니라 수요 자체의 개념이 그래요. 경제학에서의 수요의 개념. 그래서 플로우 개념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노동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플로우 개념, 즉 유량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욕구라고 할 때 이 욕구는 단순한 욕구가 아니죠. 구매력을 수반한 욕구다. 이런 공부를 우리가 기본서 시간에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유량 개념에 대응하는 개념이 저량 개념이라고 했어요. 저량 개념. 스톡 개념이죠. 스톡 개념.
일정 시점에서의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우리가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정답을 4번을 쉽게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것은. 자, 그리고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2번 문제. 다음 중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노동 수요 결정 요인 또는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부했죠.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 노동 수요를 늘리거나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느냐 했을 때 자, 노동과 관련된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의 변화 있죠? 이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노동과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생산 요소. 예컨대 자본의 가격의 변화죠. 자본의 가격. 그래서 우리가 자본의 가격을 이자율로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이 변화하면 노동 수요가 변화합니다. 노동 수요가 변화합니다. 왜? 서로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본의 가격이 그러니까 노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과 관련된 타 생산 요소예요. 왜냐하면 노동과 자본과 원재료가 합쳐져서 생산물이 만들어지니까 자본도 노동처럼 생산 요소로 기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본의 가격이 오릅니다. 자본의 가격이 오른다 그럴까 내린다 그럴까요? 이해하시기는 내리는 게 더 쉽죠.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자본에 대한 수요는 어떨까요? 기업의 자본 수요는 늘어나겠죠. 싸지면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본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본과 대체 관계에 있는 생산 요소인 노동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대체 관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은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죠. 대체 관계는 이렇게 돼요. 그죠? 보완 관계면 이게 같은 화살표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자본의 가격, 노동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인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본과 대체 관계에 있는 노동 수요는 감소하죠. 즉 자본의 가격, 즉 노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은 노동의 수요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얘는. 그죠?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은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2번 인구의 규모와 구조라든가 3번 노동에 대한 노력의 강도라든가 그 다음에 4번 뭐 임금 지불 방식 이런 것들은 노동 수요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셔야죠. 특히 2번 인구의 규모와 구조는 이거는 여러분들 총 인구의 크기와 분포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노동 공급 결정 요인이라고 보셔야죠. 노동 공급 결정 요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총 인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노동 공급력, 그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는 커진다.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을 골라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은 사실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건 노동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 수요는 감소하겠죠. 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공부했던 것이 이제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노동 수요는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생산 기술 방식도 노동을 자본 설비로 대체하는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가 있다면 노동 수요는 줄어들죠. 그래서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은 화살표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노동 수요 결정 요인과 노동 수요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정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 이걸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는 3번 문제. 자, 노동 수요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노동 수요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거기 봤더니 1번 성장산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성장산업 쪽은요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노동 수요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용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도 국가는 이렇게 성장산업 또는 성장산업 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교육 훈련 과정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쪽에서 교육 훈련을 받은 근로자들이 노동공급자들이 이제 쉽게 취업이 되겠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거니까 성장산업 쪽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이론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 수요는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이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추가적인 노동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노동 수요를 감소시킨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사실은 2차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면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거시적으로 보면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요.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요. 그러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 이윤의 극대화는 결국은 기업의 규모를 확장시켜요. 그렇게 되면 고용은 더 늘어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거나 또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사실은 노동 수요를 더 늘리는 측면도 있긴 해요. 자, 그러나 1차 객관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거 했잖아요. 다 정답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자, 3번 지문 보세요. 자, 다른 생산 요소가 노동과 대체 관계에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자본 같은 거죠. 그 다른 생산 요소, 예컨대 자본의 가격이 오르면 자본의 수요가 줄면서 대체 관계에 있는 노동의 수요는 증가하겠죠. 맞죠? 이 그림에서 자본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본의 가격이 우리 하락한다는 거 우리 공부했으니까 지금 요 3번 지문에 따라서 다른 생산 요소, 노동과 대체 관계에 있는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랐다고 보세요. 그럼 자본의 가격이 오르면 자본에 대한 수요는요, 줄죠. 비싸면 덜 산다니까요. 그럼 자본의 수요가 줄게 되면 자본과 대체 관계에 있는 노동 수요는요, 늘어나야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관계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아주 가벼운 내용들이에요, 다. 자, 그 다음에 임금과 노동 수요는 정의 관계, 정비례 관계를 가진다. 틀렸죠? 임금과 노동 수요는 정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임금과 노동 공급이라면 정비례 관계겠죠. 그래서 임금이 오르게 되면 이거 임금은 노동의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오르게 되면 노동이 비싸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줄어들죠. 그래서 음매 관계인 것이 또는 반비례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노동 수요 곡선은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달리 임금이 올랐을 때 노동의 가격이 비싸지면 노동의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죠. 여러분들이 노동을 공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이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분들은 노동 공급을 늘릴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노동 공급과 임금 간에는 정비례 관계고 노동 수요와 임금 간에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음의 관계죠.